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제 텍스트로 적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웬만하면 시간 내서 영상은 한번 끝까지 보시는 것을 먼저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일단 미국 증시를 좀 쉽게 압축한다라고 하면은 보잉과 스타벅스 같은 이 경기에 좀 민감한 업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오후 시황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의 긴축 우려 이슈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있던 이 FOMC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단 뭐 예상과 부합하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긴축 이슈 때문에 일단 좀 유동성을 줄여가는 이 흐름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FOMC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 삼아서 볼 거는 없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중국의 긴축 이슈, 우려 이슈,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 2%, 어제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 개장 전에 1%까지 넘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중국 개장하면서 2% 정도 거기서 빠졌죠. 그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반영이 됐던 건데, 이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이렇게 다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부양책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번 주에 유동성 공급을 줄인 것을 중단한 것을 시장은 문제를 삼아서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뭐 특히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 넷플릭스, 알파벳, 테슬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애플까지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AMD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반도체가 정말 많이 빠졌다.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요.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업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업체 많이 빠졌고요. 금융주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들은 뭐 보합권에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2% 넘게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의 저 이슈가 사실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습 효과라는 게 일단 존재하고요. 이게 2013년에 한번 있었던 얘기고, 그러고 나서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기조 자체, 뭔가 학습 효과 때문에 기조 자체를 뭔가 강하게 긴축으로 지금 끌고 가지를 못하고, 막 중국에서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유동성을 실제로 줄이긴 하지만은 부양책은 뭐 지속될 거다.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괜한 걱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종목들은 기업들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돈 많다, 시장에 돈 많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산 종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 반도체 업종들도 오늘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선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저렇게 이제 급락을 할 겁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은 피할 수는 없지만 미국 증시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 최근에 앞서서 먼저 빠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문제를 삼고 빠졌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서 빠진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삼아서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이미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된 문제를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매물을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것들을 명분을 잡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매물출의 차익 실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틀간 2%, 2%, 0.5%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최근에 좀 빠졌죠. 이번 월요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민은행에서 이거 좀 수습하려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수습하면서 어제 중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15금리 이게 어떻게 지금 변화가 좀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크게 막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내려오는 게 가장 좋고요. 15금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그 실질 지표를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 오늘 흐름을 정리를 해가지고 15금리 좀 보여드릴 쪽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오후 시황 때 항상 정리해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 USD 차이니스 위안 환율 이 환율이 제가 항상 6.7, 6.8이 되면은 시장 어려워질 거다. 그 전까지는 흔들려도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요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금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과 뭐 또 싸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고 오늘 시장 우리 그렇게 하락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일단은 세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5금리 안정되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은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는 버텨줄 수는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빠질 겁니다. 코스피는 빠질 거고 코스닥 중심으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위험이 좀 있을 거고 중소형주들에서는 오히려 반등 나타날 수 있고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종목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이슈 있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 정리해드릴 거고 오늘 장 하락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